올해 부산 지역 대학 가운데 무려 5곳이 새로운 총장을 뽑게 됩니다. 한 해에 그것도 무려 5명의 총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각 대학마다 어떤 과정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는 부산대가 지난 4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마치면서 가장 먼저 총장 교체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지금은 대학 내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하게 돼서 보통 이제 이상이 없으면 2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서 86.5%라는 높은 참여율과 함께 금품 선거 우려와 선거 후유증 등의 부작용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에 비해 교직원과 조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적은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는 부경대는 오는 6월 11일 차기 총장 선거일로 정하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립대로는 동아대가 오는 4월 재단 이사회에서 새 총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석정 현 총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동의대는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중 이사회 의결로 새 총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전임 총장의 중도 하차로 다음 달 중 새 총장을 뽑게 된 부산 외대는 대학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직선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 총장 선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법인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인에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차기 총장을 선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새 총장에 거는 기대는 높아지고 그만큼 후보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뽑히게 될 부산 지역 5개 대학의 총장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의 생존 전략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의료 감시 대상은 어제 오전까지 모두 77명으로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어제 검사를 받은 2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337명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한편 다음 달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면서 부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부산대와 부경대 등은 임시 생활시설 확보와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공동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의 방역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창업 기업들이 주로 자금 조달이나 기업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기업들 크라우드 펀딩 참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서 아직은 찾기 힘든 여성 생리컵입니다. 부산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출시해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국내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상품 첫 출시 당시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이 회사는 최근에는 국내 펀딩을 성공시키며 여성 전용 물티슈까지 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생리컵이 굉장히 조금 많이 일반화가 되고 알려진 거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라던가 또는 들어는 봤으나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이 저희 생리컵이라는 이제 제품을 알리고자 한다는 그 목표가 좀 컸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작과 공장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이 주 업무인 또 다른 창업 기업입니다. 역시 창업 1년여 만인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키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시장에서 검증받았고요. 국가 연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분들에게 열리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장 시장으로 갈 때 저희가 특례 조건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소액 투자자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첫 도입돼 지난해 연말까지 4년 동안 전국적으로 600여 개 기업이 1,096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이 중 부산은 26개 기업이 28억 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은 초기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시장 검증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한 곳당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평균 조달 금액은 1억 9천만 원, 모집 규모별로는 1억에서 3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 일면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이 시민의 안전과 위생, 교통 편의를 모두 외면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안전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케아 측은 교통 문제 해결의 단초인 방문객과 차량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식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승선 실습을 나갔다가 4일 만에 숨진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3학년 21살 A씨의 사고와 관련해서 해운업계가 똘똘 뭉쳐 동일한 수준의 지원비를 주는 것만 봐도 승선 실습의 부조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내용인데요. 지금도 25년 전과 같은 25만 원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하는 해운업계의 악습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증언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싣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6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입국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입국하면 2주 동안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입국하는 학생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속 대학에 입국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데요. 입국 후엔 대학이 1인 1실을 원칙으로 기숙사를 배정하고 2주 동안 등교를 중지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관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 이력이 없었고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감염 루트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자체 감염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한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0.1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 머물러 온종일 춥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참 드물었는데요. 2월 중순에 들어서서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도 오후까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 편이지만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에도 부산과 양산이 4도, 울산과 거제가 3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추위는 절기 이상 우수인 모레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올해 수소 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 사업 1차분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규모는 400대,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입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제조 판매사가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중앙동 옛 한진해운 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협회와 노동조합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설명회를 엽니다. 선관위는 새로 도입된 전자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선상투표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국제영화제상들을 휩쓸면서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영화도시 부산은 어떨까요? 오늘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감독을 만나 영화도시의 현재 모습을 알아봅니다. 생생 인터뷰 송광모 기자입니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충돌은 끝났지만 극동아시아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독립영화제 평론가 협회상을 받은 오민욱 감독의 해협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6편의 작품을 만들어낸 실력파 감독은 독립영화 강점은 창의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한, 그런 것들 없이 창작자가 본연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영화적으로 소수적인 관점의 영화들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감독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 독립영화협회에는 80명이 넘는 부산 영화감독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협회에서 영화가 소개되고 뭐 이런 고마웠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책임을 갖고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한국의 영화 위상도 높아졌지만 지역 감독으로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영화도시라고 불리지만 2억 원이 조금 넘는 영상위원회의 제작비로 영화 4편을 만드는 열악한 환경이 부산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 감독은 중견 감독과 신진 감독을 구분해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창작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장편 영화를 1편, 2편, 3편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감독들이 자리 잡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키운 중견 감독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중견 감독들을 위한 조금 다른 레벨 수준의 그 제작 지원 사업들이 필요. 수십 명의 감독들이 만든 독립영화들을 상영할 장소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열정 가득한 창작물들이 만들어져도 이를 소비하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이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창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창구들이 좀 없다라는 문제들을 독립영화 전용 극장들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독립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축제가 있는 부산. 영화제가 다양한 작품과 감독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흡수해 정작 창작자 지원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오 감독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대표적인 전기 가야 무덤 유적지로 평가받는 양동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 발굴 조사를 시작한 지 36년 만인데요. 지난해부터 진행된 마지막 조사에서는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중소형 무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름이 3m보다 작은 소규모 무덤들이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1에서 4세기 중하위 관료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대형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신분에 따라 무덤을 조성했던 경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광묘와 석광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동시에 발견돼 가야 무덤의 변천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같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묘제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묘제가 다 변해가는 단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양동리 고분군의 중앙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가야시대 나무널무덤 37기를 비롯한 68기의 무덤과 15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발굴보다 부장품 양이 적었고 도굴의 흔적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재하는 유물들은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덤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도굴의 피해가 워낙 심해가지고요. 양동리 고분군은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대표적인 전기 가야 무덤 유적지로 가야 무덤의 변천 과정은 물론이고 고대 중국, 일본과 교류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습니다. 1984년에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2004년에는 학술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54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원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9살 A씨가 양쪽 무릎 아래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로 인해 부서진 유리창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방 안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101회 전국동계체전이 내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산 선수단은 대회 7개 종목 중 6개 종목에 선수 등 247명이 참가하며 금메달 5개를 포함해서 은메달 7개, 동메달 14개를 따내 14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주도가 불참한 가운데 16개 시도에서 총 7개 종목 4,00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한편 지난 14일 끝난 제17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부산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총 득점 11,206점을 획득하면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수비 강화를 위해서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수비수인 강민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강민수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며 2004년 전남 드래곤스에서 K리그에 데뷔한 뒤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 울산 현대 등을 거치면서 K리그에서 394경기를 뛰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국가대표 출신인 좌측 윙백 윤석영,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중앙수비수인 더스턴 백 등에 이어서 강민수까지 잇따라 영입하면서 올 시즌 수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 일대에 잇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알박기 사태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 통행권과 재산권의 충돌로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오는 3월부터 알박기 유형별 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알박기 근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세력들이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5.6도 저상 트램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내일 오후 2시 남구청에서 엽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향후 부산시의회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5.6도 저상 트램은 남구 대연동 용소 삼거리에서 이기대 어귀 삼거리까지 1.9km 구간이며 202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우대권 발급기 시스템을 개선해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유공자증 이외에 운전면허증으로도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운전면허증 양도 등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대권 이용이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0.1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 머물러 온종일 춥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참 드물었는데요. 2월 중순에 들어서서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도 오후까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흐리고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 편이지만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에도 부산과 양산이 4도, 울산과 거제가 3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추위는 절기상 우수인 모레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